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나이 드셔도 얼굴에 혈색이 살아있네요. 외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침밥 거르지 않고 사람 만나면 밥 잘 먹고 매일 40분은 걸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에이,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요. 하며 웃으시지만 사실 그게 진짜 비결입니다. 저는 올해로 73, 현직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은퇴하고도 10년을 더 살고 지금도 병원에서 매주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진료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 7시에 병원에 도착하고 퇴근 후엔 저녁 모임도 즐깁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산책하고 손주들과 공놀이도 합니다. 누가 보면 대단한 체력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보다 40년 전 제가 30대에 선택한 생활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시절 병원에서 40명씩 환자를 보다 보면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 반은 예방만 잘했어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허리 디스크, 고혈압, 당뇨, 우울증, 병보다 먼저 무너진 건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환자처럼 다뤄보자.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 나는 아침에 뭘 먹고 있나? 2. 나는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3.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 습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생활의 리듬, 식사의 기준, 그리고 생각의 방향까지 하나씩 오디오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병원에서 약 대신 알려드리는 진짜 지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본을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복이 아닙니다.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제가 환자에게도 제 가족에게도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오늘 당신의 습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30년간 아침마다 반복한 식사의 비밀, 그리고 먹는 순서 하나 바꿨더니 달라진 몸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같은 순서로 밥을 먹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1컵, 그 다음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따뜻한 현미밥 1공기, 된장국, 나물 1~2가지, 그게 끝입니다. 30년째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단순한 걸로 건강을 유지하셨어요? 많은 환자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병을 만들고 음식으로 다시 몸을 회복시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건 건강검진 수치는 멀쩡한데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분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빵과 커피로 때우는 식사, 혹은 혈당이 확 올라가는 당 섭취 중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불안정한 연료로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쯤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휴, 요즘은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해요. 그건 이유가 있는 피곤함입니다.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 제가 권하는 노년의 아침 식사 원칙은 단순합니다. 따뜻하게 먹을 것, 단백질을 먼저 먹을 것, 과하지 않게 먹을 것, 이 원칙만 지켜도 몸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말순 어르신 74세, 당 떨어진 것 같아 하며 오전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커피에 크림빵, 혹은 식사 없이 혈압약만 드셨습니다. 제가 이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고 현미밥 1공기 달걀 된장국 1달만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3주 후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낮잠도 안 자요. 그리고 자꾸 뭐라도 하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몸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며 아침을 거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단백질을 먼저 먹는 습관입니다. 계란, 두부, 삶은 닭가슴살 또는 콩나물국도 좋습니다. 이걸 입에 넣고 나서 밥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전 피로가 줄며 식후 졸음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건강식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 말 듣고 현미만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요. 채식만 했더니 힘이 없어요. 그건 몸이 바라는 게 아니라 머리로 계산한 식사입니다. 식사는 따뜻해야 하고 과하지 않아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식사의 기준입니다. 저는 그걸 30년을 해왔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 단백질 먼저. 탄수화물은 뒤에. 너무 복잡하게 먹지 말 것. 몸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걸 기억합니다. 먹는 습관 하나가 바뀌면 몸의 리듬이 바뀌고 몸의 리듬이 바뀌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하지 않고도 움직임을 유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 등산도 아닙니다. 그냥 걷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걷기에는 노화를 막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운동하세요? 이 질문도 환자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은 안 합니다. 대신 매일 40분 걷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A 걷는 걸로는 부족하죠.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제 나이에 무리한 운동이 더 위험합니다. 저는 50대 중반까지 헬스장 회원이었습니다. 기구 운동도 하고 스피닝도 해봤죠.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붓고 허리가 뻣뻣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힘을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시기라는 거요. 그래서 그날부터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걷기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냥 걷기는 아닙니다. 제가 정한 3가지 걷기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리듬 있게 걸을 것. 그냥 발만 질질 끄는 걷기는 안 됩니다. 팔을 흔들고 허리를 펴고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리듬을 만들어 걸어야 심장과 폐, 허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둘째, 20분 이상은 걸을 것. 몸은 15분이 지나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25분부터는 뇌 안의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단순히 몸매 때문이 아니라 감정 조절, 불면 개선, 그리고 인지 기능 유지에 20분 걷기는 가장 기본입니다. 셋째, 생각하며 걸을 것. 걸을 때는 그냥 TV 드라마 복습하듯 걷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느끼며 내 생각을 들여다보며 걷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저는 이걸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68세 최 교수님은 퇴직 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잠이 잘 안 온다며 신경과부터 뇌과까지 다 돌았지만 정상입니다라는 말만 들으셨죠. 제가 드린 건 운동 처방이 아니라 걷기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20분, 오후에 20분 걸으면서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나무, 하늘, 바람만 보세요. 한 달 후 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걷기의 의학적 효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릎 아프면 운동 끊고 추우면 안 나가고 이래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걷기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고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제가 지금도 지키는 걷기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20분 걷기. 뇌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고 멜라토닌 분비 조절. 2. 식사 후 10분 가볍게 걷기. 혈당 급상승 방지. 3. 잠들기 전 방 안에서 천천히 백보 걷기. 소화 촉진. 숙면 유도. 무리한 등산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60대든 70대든 오늘부터 걷기 시작하면 몸이 다시 회복되는 리듬을 기억해냅니다. 걷는다는 건 내 몸을 다시 나와 연결시키는 일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로부터 느낀 공통점, 그리고 저 자신도 겪었던 불안한 생각이 병을 만든다는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보다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선생님,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이 계속 안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매주 만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몸이 아니라 생각이 먼저 아프다는 거요. 어떤 분은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정상입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암이 생긴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지? 치매인가? 하루에 물을 너무 안 마셨나? 심장에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은 반복되고 점점 몸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말합니다. 정상입니다. 이럴 땐 저는 몸을 보는 걸 잠시 멈추고 생각을 먼저 들여다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병보다 먼저 다스려야 할 건 바로 생각의 방향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1세 윤모 어르신은 1년 가까이 위경련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몇 군데를 돌았고 위내시경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결론은 기능성 위장장애, 즉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글쎄요.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손주 교육은 누가 도와주지? 아무도 내 걱정은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바로 몸보다 먼저 아파 있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윤 어르신에게 식이요법 대신 생각 일기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고 싶은 일 3가지,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1가지, 그걸 3주간만 써보자고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후 약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동안 먹던 위장약을 끊었습니다. 윤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증상을 키웁니다. 걱정은 몸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긴장은 혈압을 높이고, 불면증을 만들고, 소화기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노년기에 이런 긴장성 질환은 더욱 흔해지는데, 약보다 먼저 고쳐야 할 건 바로 내 안의 생각 버릇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오늘 하루도 괜찮을 것이다. 이 말을 매일 듣는 뇌는 긴장을 풀고, 몸은 경계 태세에서 벗어나며 치유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듣는 당신께 권합니다. TV를 보기 전에 오늘 하고 싶은 일 1가지를 종이에 써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하기, 햇볕 쬐기,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1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보냈다도 괜찮습니다. 이 2가지만 실천해도 생각은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는 면역을 올립니다. 선생님, 정말 이게 도움이 돼요.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몸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결국 건강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결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나이 들수록 절대 놓지 않았던 1가지, 바로 수면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잠은 약보다 강력하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잠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이 시간 자고 깨서 새벽까지 눈만 뜨고 있어요. 낮에 피곤한데도 밤이 무서워요.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입니다. 그럴 때 저는 한마디로 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너무 열심히 버티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낮에 잘 살았을수록 밤에 잘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쉰 사람만이 다음 날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죠. 그게 노년의 회복력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지금도 하루 평균 6시간 반에서 7시간을 자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잠을 하루의 마지막 치유제로 여깁니다. 수면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뇌를 청소합니다. 면역을 회복시킵니다. 정서의 균형을 맞춥니다. 통증 민감도를 낮춥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잠은 점점 얕아지고 끊기고 짧아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습관과 환경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면을 위해 지키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수면학 이론보다 몸이 좋아하는 리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70대 의사의 수면 루틴 5가지. 1점, 저녁 7시 이후 물 섭취 줄이기. 밤중 소변으로 인한 수면 중단 예방. 2. 저녁 식사는 7시 이전. 가볍게, 위장이 편해야 뇌도 쉴 수 있음. 3. 잠들기 1시간 전 TV, 스마트폰 끄기. 뇌의 각성 상태를 자연스럽게 낮춤. 4. 잠들기 10분 전 따뜻한 수건으로 눈과 이마 덮기.
뇌에 쉴 준비 신호 보내기. 5.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눕기. 생체 리듬 고정.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 촉진. 경북 구미에 사시는 75세 최 어르신은 오래도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깨고 낮에 졸려서 약을 먹고도 계속 피곤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건 수면제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수면 루틴 하나였습니다. 식사, 조명, 수건, 음악,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잠을 준비해 보세요. 2주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요즘은 침대에만 누우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바로 몸이 기억한 휴식의 루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고치면 삶이 고쳐진다. 잠은 내 몸이 나를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제는 몸을 재우지만 몸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며 나도 약 없이 잘 자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걸 몸에 알려주는 것. TV 보기, 휴대폰 보기, 고민하기, 그건 거실에서 하시고 침대에서는 쉼만 하도록 훈련해 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다시 돌아간다면 무조건 지킬 5가지 습관, 그리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지혜의 기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후회 없이 늙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만약 다시 5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한 어르신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마음속에서 단단히 새겨진 5가지가 떠올랐습니다. 1점, 먹는 것을 단순하게 지키겠습니다. 건강식보다 지속 가능한 식사가 중요합니다. 현미밥 반 공기, 계란 하나, 된장국 한 그릇, 가끔은 잡곡밥, 나물, 두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스트레스 받으며 먹으면 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음식은 약이지만 동시에 걱정도 약이 됩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요. 2점, 매일 30분 아무 이유 없이 걸었을 겁니다. 등산도 헬스도 아닙니다. 그냥 걷기. 걷는 건 단순한 활동이지만 몸의 리듬을 복원하고 뇌를 진정시키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걸으면 피로가 풀리고 생각이 정리되고 우울이 뒤로 물러납니다. 나는 왜 그 소중한 걸 너무 늦게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걷습니다. 3. 걱정보다 오늘에 집중했을 겁니다. 젊을 땐 항상 앞으로 벌어질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좋은 일을 놓쳤습니다. 병도, 사람도, 돈도 대부분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걱정은 몸을 먼저 아프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불안을 줄이면 통증도 줄고 마음이 편해지면 수면도 좋아지고 삶이 다시 흘러간다는 것. 4점, 수면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잠을 버티기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치료의 시작이었습니다. 몸이 나를 고치는 유일한 시간. 잠을 얕보면 병은 깊어집니다. 잠들기 전 불 끄기, 스마트폰 멀리 두기, 음악 한 곡 듣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내 몸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5. 사람을 먼저 챙겼을 겁니다. 건강, 재산, 명예,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따뜻하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저는 70이 넘고 나서야 그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아픕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가까운 사람과 말 한마디, 소소한 안부 전화, 가끔은 작은 미안함을 먼저 말하는 용기. 이게 결국 건강보다 더 큰 지혜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당신이 60대이든 70대이든 80대이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 한 숟갈을 바꾸고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보고 걱정하는 시간을 줄여보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렇게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 그리고 이 오디오북의 모든 내용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당신을 살리고 지혜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제는 건강보다 숫자보다 명예보다 지혜롭게 사는 노년이 가장 멋있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